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MCTV 한국정신나방송 어린이부터 박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KTV 어린이부터 아역배우 한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KMCTV 어린이부터 김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MC 신입생 3학년 이희원입니다. 예, 우리 어린이 리포터들과 같이 KMC가 오늘은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전 5권 이 독서 프로젝트 가운데서 마지막 제 15부를 읽어드리러 여기 야외로 나왔습니다. 현재 어디냐? 여기가요? 대청댐. 여기가 대청댐이에요. 어서 둘러봐. 대청댐 댐 밑에 주차장이지? 여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은행잎. 은행잎도 있고 민초미. 또 뭐가 있어? 우리가 오늘 먹을 것도 싸가지고 나왔지? 네, 두유도 지금 다 마시고. 두유 마셨고. 원샷으로 제가 김밥이다. 그런데 이거 지금 15부를 읽을 건데 이거 쉽게 읽어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렵겠지? 네. 근데 어려우면 뭔 얘기인가 모르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으면 할아버지가 빨리 대답하면 빨리 예 하고서 그냥 바로 읽어야 돼. 네. 이거 한 1부 읽는데 40분이나 50분 걸려. 그럼 어떻게 읽느냐? 책 한번 읽어줘봐. 제 거. 이제 읽으면은 누구든지 여기 봐봐. 한 사람이 이제 저 현 주소부터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읽고 여기 와서 끝나잖아. 그러면 끝나는 데까지 읽고 다음 그렇게 하면 미소가 받는 거야. 네. 또 한 장 읽고 다음 그럼 웅경이가 받는 거야. 또 한 장 읽고 다음 하면은 희원이가 받는 거야. 네. 또 희원이가 다음 하면 현규가 받는다. 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를 읽을게. 큰 제목. 네. 이 책은 구기면 안 돼. 이거는 책은 팔릴 책이야. 네. 제5권 중에서 15부 큰 제목은 신간의 회장 월남 이상제 소천이 뭘까? 돌아가셨다는 거. 하늘나라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갔다는 게 소천에 돌아가셨다는 거. 작은 제목 글씨가 안 보이네. 미소. 월남 이상제 별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부림만 치시다가 왜 하필 이런 국난의 시기를 사셔야 했나. 대롱둥이 차순이 한 번은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골을 부렸는데 뭘 부려? 골. 꼴을 부렸는데 그지? 네. 골냈어. 골이 그 화는 거죠. 그렇지. 일만 나라님만 하시다 가신님. 신간의 회장으로 끝으로 잠들다 장래 추모 인파 현 서울 인구 대비 350만 350만 명? 자, 그럼 현재부터 월남 이상제 별세. 잠시만요. 제 15부 제15부 첫 번째, 여기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소제목 15부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 15부 첫 번째 월남 이상제 별세. 월남 이상제가 세상을 떠났다. 1850년 경술년 10월 26일. 잠깐 할아버지 근데 경술년이 뭐예요? 경술년은 이제 그 60년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연에 아버지? 띠를 붙여놨어. 경술년이라고 자축인묘, 해. 진사오미 이거 이런 다음에 것처럼? 가르쳐줄게.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이게 합친 거야. 갑을병정하고. 10월 26일 가난한 선배 후손 휘택의 공예 장남으로 태어나 1927년 3월 29일 월남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향년 78세. 당시로서야 장수한 나이라 하겠으나 잘 읽네. 아직도 청년이나 다름없는 열정과 가슴에 피가 펄펄 끓는데 육체는 전신이 멈추고 말았다. 그날 밤 11시 45분이었다. 벌써 사흘째 혀가 굳어 말을 하지 못하였고 벌써 일주일째 카메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 책도 보여줘도 되고. 다리째라도 깊은 밤 죽은 장남 숙련이의 아들 장손자 선직이야. 차남 승린이의 아들 손자 홍직이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아버렸다. 병상에 누운 지는 반년이나 되었으나 숨을 거두는 데는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순간 막내 아들 승준이가 참다 못해 잠시 화장실에 갔다. 목소리가 나서 얼른 들어보니 월남의 호흡이 멈춰버린 것이다. 한 5분 화장실 가는 바람에 승준이는 입종을 못하고 입종이나 임종이요. 임종은 돌아가시는 걸 보는 걸 임종이라 그래. 네. 임종을 못하고 두 손자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난 것이다. 참 위대한 민족의 스승이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하기야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미라사 명을 거역하고 못 간다 하리. 한 나무에
한 그루의 나무나 풀을 또 때가 되면 죽고 썩어 다시 흙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이치에서 월남이 어째 예외라 하겠는가. 그런데 정말 더 살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등진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월남이 살아야 할 때요. 해야 할 일에 여간 많은 게 아니라 태산이라 할 때다. 나라는 일제 강점에서 풀릴 기미가 없다. 백성들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일제의 밑을 들어가라 하라는 대로 일본 국민이 되어가는 때다. 절반은 일본에 복종하고 절반은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게 아니라 100명의 90명은 일본의 맥을 멈추고 현실에 복종하며 살아갈 길만 찾는데 2천만 민족 10명에 1명만 해도 외국 독립투사가 20만 명은 될 터이나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죽을 고생을 하는 호감의 세월인데 애국지사요. 그들의 사부요. 민족의 지도사로 지도자로겠지. 지도자로. 자꾸 글쎄 너무 잘못합니다. 대표자라 해야 할 이 소중한 월남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사장이었다가 사흘 전 신서구가 5대 사장이 되었으니 조선일보 사장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다음이 아니. 다음 소리 했어? 다음 소리 해줘. 다음. 그런데 저 미수 잠깐. 잘 읽었어. 오늘 이거 처음 읽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처음 읽는 거니까 이게 잘 읽지 못해도 흉이 아니요. 아니에요. 흉 아니요. 그리고 여기 후배들은 2기생들은 1기생들이 틀리게 읽어주면 잡아줘 가면서 이거는 독서 프로젝트의 기념으로 지금 마지막 부를 읽고 있는 거거든. 네. 오늘 15, 12, 13 이렇게 3개 부를 읽을 거야. 그러니까 한 3시간 앉아서 읽을 거라고 편안하게 해서 다음은 이제 다음. 틀리면 옆에서 잡아줘. 소리가 적으면 크게 하라고도 하고 선배들이니까 너들이. 네. 자 다음. 조선일보사는 여전히 경영이 어렵다. 월남이 더 살아서 향후 10년의 사장으로 정렬을 쏟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조선일보는 총독부의 눈에 가시 제1순위 것만 그 조선일보를 버려두고 눈을 감았고 전국 각지에 이름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애국단체인 것이 실체인 수백 개의 단체가 월남의 뜻을 따라 독립의 길로 달려가는 중인데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상해, 만주에, 미국에, 하와이에, 일본에, 국내에 드러내놓고 임시정부도 많고 내병만으로 임시정부도 많은데 이 어지러운 혼란기에 대들보같이 버티고 서야 할 월남이었다. 말하자면 초롱초롱 눈알을 돌리는 수십만 명의 새끼들을 두고 아비가 죽은 셈이다. 조선의 어른이 죽고 애국지사의 사부가 죽고 민족의 지도자가 죽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버팀목이 쓰러진 것이다. 이 나약한 조선 2300만 백성들을 전부 고아로 만들려 하는가. 어찌 이때 들어가셨단 말인가. 순전히가 몽골을 치며 통곡한다. 선지기와 홍지기의 통곡이 제동마을의 밤을 뒤덮는다. 그러나 한 번 멈춘 호흡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가면 눈은 다시 뜨지 못한다. 홍지기는 어쩌라고? 선지기대는 아직도 한산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어찌 살라고? 승준이와 차순이랑 어린 아들 딸들은 어찌 살라고? 첫 예상과 달라 승준이는 서울에 와서 날품을 팔며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6개월이나 누워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니 승준이는 아무데도 못 가고 월남의 병고안을 6개월 동안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 하셨다. 그러다 전신의 기운이 없다 하셨다. 내가 올해는 못 넘긴가 보다. 이게 작년 10월에 했던 월남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3년 전 승준이가 서울로 올 때만 해도 아버지 월남이 조선일보 사장이시고 YMCA에서도 간부여서 부자가 되어 아무 걱정 없을 줄 알고 올라올 때는 고생 끝 효도 시작이라고 듣던 승준이었는데 1925년 여름부터 행남 부부도 내보내야 하였으며 집안에서 아버지만 모시게 된다는 꿈은 깨지고 막노동판에 나가 돈을 벌지 않으면 12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고된 노동일만 하던 것이 6개월 전부터는 노동일도 나가지 못해 월남이 병속에 눕고 말아 2년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한 집에 살면서도 집세를 못 주기도 하고 총독부에서 가재도구로 압류를 붙이기도 하는 등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는데 이제는 월남이 눈을 감았으니 눈앞이 캄캄하여서
캄캄하여 서울 사사의 기반도 무너지고 말았으나 이건 뒷전이고 월남을 보내야 하는 승준이의 복장이 터지려나 보다. 승준이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데에서는 1등이었다. 효심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월남이 자리를 잡고 놀자 월남 눕자 눕자 월남 수발의 점시도 영일이 없었다. 영일이 편한 날이 영일이요. 작년 말로 금년을 못 넘길 것 같다더니 그래도 해도 잘 넘기고 가끔은 먹고 싶다는 것도 있어 드시기도 했으나 겨울이 지나면 먹고 싶은 것도 없다 하시더니만은 죽도 잘 안 넘긴다고 식혜나 조금 다음. 자 잠깐. 멋지다. 여기까지 읽어야지. 막까지 읽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읽어야지. 됐어. 그런 게 너들이 잘못 읽겠으면 뭐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게 뭔 소리예요 하고 물어도 돼.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하면은 읽던 사람은 중단이야. 잠깐 해. 네. 그다음에 이제 운경이는 조건이 크게 읽어. 네. 큰 소리로 시작. 다음. 대고는 걔네를 거르지는 날이 점점 늘어나더니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변소에 가시겠다고 하면 모시고 화장실로 안내하면 혼자 소변을 보기로 하시던 분위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소변을 아예 요강에 보기 시작한 게 한 달 전부터 이더니만 대변도 요강에다 봐야지 변소에 모시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요강에 대소변을 볼 때만 해도 병수발을 들기만 했었다. 병수깔이 아니야. 병간호를 수발이래. 너 의문 나는 건 묻고 들어가. 미소 누나한테 묻든지 누가 할아버지한테 묻든지 얼른 묻고 빨리 들어가. 응? 다음. 요강 가져오라는 말도 하시기 전에 대소변이 그냥 흘러나온 게 그는 한 달이다. 승준이는 말씀을 하시라고 두어 번 했다가 말했다. 말씀할 기력이 없으신 데다 대소변이 나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이제는 대책 없이 병객되시고 만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열어보면 영락 없이 대소변이 그냥 흘러졌다. 승준이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응가셨는데요? 뭐 했어? 응가. 말 잘해. 알아듣게. 왜 응가? 그러면 어떨 때는 웃기다 하셨는데 며칠 전부터는 반응도 없더니만 돌아가신 것이다. 승준이는 대소변을 받아내면 일절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아기를 키우는 엄마처럼 농담을 하고 웃으며 승준이가 월남의 병식증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1년인들 3년인들 못할 것도 없고 이러시다가 일어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의문 나는 단어 하나도 없지? 네. 너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너 희원이도 물을 수 있어? 네. 설마 아니 이렇게 빨리 세상을 하직하시고 영영 일어나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월남이 떠나버렸다. 근데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거요? 그거 코까지 읽어야지. 여기까지. 이거 여기 아니었을 것까지 있는 거야. 아니었까지 있는 거야. 큰 소리로. 소제목하고 나라와 소제목 해야지. 소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부림만 치시다가 월남이 태어난 해인 철종 2년 1850년에 세상을 민란으로 들끓고 밀란이라고 읽어야 돼. 민란으로 들끓고 기근과 가뭄으로 병마로 영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였다. 세상은 안동 김씨 세력이 지배하고 수렴총정하는 왕대비 정승 왕후에 이어 3대를 내리 대비정치 세월인 터라 외척 안동 김씨가 정권의 실세로서 재상들이나 관리들은 제목만 끌어모으는 어린아 아래 늙은 크게. 할머니 대비와 그의 외척들
정승 판서들이 나라를 걷어내다시피 탄관오리로 외관 매직 심하던 시절이었다. 허기야 철종 임금이 부에 앉은 것 자체가 혼란의 원인은 아니었을까? 아니었다지는 무슨 아니었을까? 아니었을까? 다음 해줘. 다음 하여간 몰라면 책이 없어 공부하러 천천히 읽어. 천천히 크게. 다녀도 책을 얻어다 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7살부터 글방에 다니느라고 남들처럼 별로 뛰어놀지 못하였다. 어린 나이에 절간에 들어가 스님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 공부만 전념하다가 들어봐. 스승이며 잡아줘. 스승이었던 현마는 그 어린 월남이 보는 앞에서 죽어 혼자 상을 당하였다. 그러자 14살가 되니 철종이 죽고 12세의 어린 고종이 왕 위에 오른다. 신정왕후 조씨가 수렴청정 하나 싶더니 고종의 생부 대왕군이 정권을 잡고 새로운 정책을 과대하게 쏟아내어 세도 정치양동 김씨들의 뿌리를 뽑기도 하였으나 절대적 쇄국주의 정책으로 서양인들과 충돌로 나라가 어려워진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천주교인들이 죽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죽는 등 세상은 역시나 혼란하기 그지없어 동학이 일어나고 수은 최재우도 결국 처형당할 만큼 대원군의 청마사상의 동학이라고는 토속 종교 단체에게도 철퇴를 내렸고 일본과 청국은 조선을 삼키려 잔뜩 눈독을 들이며 한 발 앞서 서양 식무기를 개발하는 시기였다. 나이 15세에 10년 연상의 원례와 혼인하였으나 직업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처지 배울 곳이 없었죠. 마국사에서 자주 오시던 일정 스승님께 수학을 요청하여 일정 스승님이 추천을 해산 스승 수학로 들어가 금강 100길 건너 다니며 공부하고 기대를 가지고 과거에 응시했으나 향시에는 1등인데 부정시험으로 초시에 낙방하였다. 할아버지 부정시험이 뭔가요? 부정시험이 뭔가요? 오정시험? 부정시험. 틀린 거를 맞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심사관이. 부정시험은 그거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억울하게 낙방하고 실망이 너무 커 책을 땅에 파묻고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땅을 구걸하여 얻어 생산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지어본다는 풍신이 그만 2번이나 동장군을 지고 뒹굴어야 했다. 부친 희택 공이 과거에 낙방하자마자 죽천 박정양을 수하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어렵사리 죽천의 사가로 갈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책이 너무 많아 책에 대한 소원을 풀고 공부할 기회를 맞으나 신혼의 아내를 두고 온 월남이 공부가 손에 잡히겠는가 억지로 떠밀려 오다시피 한 죽천의 사가에 차츰 적응하려 하면서부터 공부의 맛을 알았다. 그렇게 책에 파묻혀 살게 된 것은 죽천 방종약의 높은 지식과 덕망의 덕을 본 탓이다. 열하일기나 북학을 쓴 연합 박지원 등 박정양의 집안은 사대 부가문이었고 작은 증조모는 순조의 모친이니 정조의 빈
수빈 박씨였다. 거기서 13년을 보냈으니 참 외롭게도 보낸 독수 공방 신세이다. 그 대신 공부를 많이 하여 딸의 자가 없을 정도로 총기가 대단하였다. 이렇게 나이 32세가 되자 월남이 세상을 얼굴에 내밀고 이름 석자를 올리게 된다. 신사유람대안의 유학이라는 견학생 신분으로 따라가면서부터였다. 여기서 더 이상은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월남 이상제의 행상, 행장, 연보이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는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만 1876년부터 일본이 조선의 거점을 틀기 시작하여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이모군란에 이은 동학 농민운동과 청일전쟁 진화차 들어와 조선에 더 기반을 넓혔고 이후에 공사는 조선 왕비와 정세를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 들어왔으며 오카모토란 자는 아예 20년 끝났대. 다음. 아니 20년 여기 그냥 읽어. 듣는 사람은 다 들어. 그냥 읽어도. 을 한국에서 조선족으로 살면서 신약의 꿈을 키우는 이등 방문대갑과 수시로 바뀌는 봉사관과 내통하며 왕실과도 인연을 가지면서 침략의 미술을 뻗쳐 마수. 미수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 침략의 마술을 뻗쳐 오던 중에 마귀손이 마수요. 미우라가 공사로 들어오자 결국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는데 모든 과정을 다 보았으며 그러므로 궁을 버리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의 이사를 가니 이관파천이라 하여 이관 아니요. 아가파천이라 하여 자주권이 거의 시들시들 말라져 나라가 실권이 없어졌다. 이러는 동안 월남은 세계를 보는 문명에 눈을 떴다. 당연히 죽찬 박정현과 같이 그의 도움으로 먼 장래 국가가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우리 조선의 희망은 문호를 개방하고 선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신지식인을 양성하여 자주 독립국가로 외세에 의존 없이 대등 관계에서 무역여행을 하고 문명 교류를 하는 독립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선각자의 눈과 귀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1년 동안 준미 초대 공사관에 있는 공무원 경험의 산물이다. 그때 지구 반대쪽 미국의 문을 국가 대 국가로서 당당하게 열어 젖힌 것이 북천과 월남의 선진화된 국제 감각이며 뛰어난 정치력이 되어 그 후 서재필을 위시하여 이승만 등 한다는 신지식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향하고 선진 정치, 문화, 경제, 교육에 대해 첫 발을 내딛게 되니 월남은 큰 언덕이요 높은 산이며 멀리 보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조선 선비가 1만 명이라도 월남과 같은 선진화된 선비로는 제1호가 되어 현직 조정 신료인 탓에 서재필을 고문으로 앉히고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주광사로 강연을 한다. 소제목 세 번째인가? 소제목 그냥 해. 소제목 왜 하필 이런 국난의 시기를 사셔야 했나? 참 기구한 운명이라 할지 참 복도 없으시다 해야 할지 어찌다가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 가셨다고 해야 할지 아간 파전은 대거를 이룬 것이다. 자주 독립에 같은 월남과 불과 몇몇 선진 애국지사들의 눈에만 보인 모양이다. 나라를 살려야 백성이 산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성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만다고 가족이나 개인보다 먼저 국가 장래를 내다보며 월남은 악을 쓰다가 6번을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아들까지 잡아들여 둘째 승인이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고 장남 차남 삼남 승관이까지 줄줄이 아비 월남을 버리고 세상을 일찍이도 떠나지만 월남은 울 새도 없이 나란 일이 급하여 정신이 없었다. 살아야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죽으라고 마음고생 몸고생만 하다가다 70 노고에도 나라의 일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조선일보로 나라를 구하고 흩어진 임시정부 세력들을 결집하고 민중교육의 도구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세월이 월남을 더 이상 놓아주지 않고 데려가 버렸다. 벌려놓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선적하여 어제는 공산주의까지 생겨내는 세월인데 작년에는 순조 황제마저 세상을 버리고 떠난 6월 10일 만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그래도 나라를 위한 일이 이것저것 보이는 게 전부 살길인데 여의치는 못한 가운데서 수를 다하고 만 것이다. 3.1운동으로 YMCA를 통한 민중개몽과 개와 교육의 길을 찾으면 패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죽기를 면하고 살 길을 찾아 자주 독립문니가로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일인데 이제는 후배들만이 어쩌라고 선생이 세상을 등지고 떠난 것이다. 소제목 재롱둥이 차순이 행복했던 세월은 잠깐이었다. 순재의 극진한 애국적인 월남 사랑에 그래도 16년간이나 말이라도 나눌 성대이며 정을 나눌 인연이라도 있었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순재도 이미 3년 전에 먼저 가버렸고 지금은 손녀들의 재롱으로 비록 어린 형편이지만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며 웃는 날이 많았으니 이게 행복인가 하는 중인데 그래봤자 그게 3년도 못 채운 행복이라 할 것도 없는 고달픈 인생에 막을 내린 것이다. 이차순 1919년 12월 18일생 월남의 손녀딸 이름이다. 막내 송준이의 딸로서 월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다. 1919년생이니까 어느새 올해 2010년으로 92세를 맞는 월남 이상재 선생의 생존하신 유일한 친손녀 이차순 권사는 5살 때 서울로 와서 월남이 소천한 올해 9살이다. 차순이는 친손녀고 정혜는 증손녀인데 차순이는 어리고 정혜는 현재 1927년 17세니까 처음 서울에 올 때는 12살이었던 것 같다. 차순이는 월남은 빼다 박은들씨 닮았다. 두상이 그렇고 작달만한 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눈두자가 어떠면 여자 월남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닮았다. 총겨 영두탐이 월남과 닮았다. 올 곱고 정지타에 하느님만 아는 믿음조차도 월남은 꼭 빼닮았다. 누구누구 TV에서 애국지사 이름만 나와도 월남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지금도 나는 펑펑 울어요. 아이도 하네. 다 읽었어? 아니요? 할아버지가 오니까 갈아보느라고? 네.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 신나. 누구도 알고 보았고 이름도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던 분인데 그분 이야기만 알아도 눈물이 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직접 보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셨는데 이승만 소리만 들어도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런 사람도 나오고 얼굴도 보여주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지 속상합니다. 다음. 크게 세게. 저는 세게 잘 쓰요. 우리 월남 할아버지도 그렇게 막 세게. 우리 월남 할아버지도 그분들만큼 애국지사가 맞잖아요. 더 세게. 이게 사기랑 더 세게. 세계는 다르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서 슬퍼요. 기도를 하시느라면 이차선 권사님의 총기가 목사의 설교처럼 믿음으로 떠나지게도 들려 곁에서 월남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들린다. 돌아가실 때 9살이니까 기억나지 않은 것이 없단다. 심지어 윤치호 씨가 그때 부의금으로 500원을 내셨다고 또 500원을 낸 곳이 YMCA라고도 하기에 조선일보 신서국 사장은 얼마 냈어요?
하고 물어보면 조선일보가 그때는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500원은 아니고 적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인데 왜 500원만 내요? 그때 돈 500원은 지금 돈 한 5천만 원 돼. 정말이에요? 한 2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쌀은가만요 5원에서 5원. 아, 전 맞아. 만화에서도 봤는데 만화에서도 500원이었는데. 쟤는 그런 거 궁금한가 묻도 안 어. 따닥. 모든 일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 떨어져 있어요. 자, 실은 조선일보 사회사에서는 500원이고 우창은 150원을 내셨음. YMCA는 지금 뭔가 우리 할아버지 일을 해요. 하지요. 책도 내고 추도식도 하고요. 추도식은 하는데 나도 어쩌다 한번 가기는 가는데 추도식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누구랑 말하는 거죠? 그게 저 작가 네,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랑 이차순 할머니랑 지금 하는 얘기야. 정말이에요? 그렇지.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걸 쓴 거니까 돌아가셨어. 지금 언제 들어왔어요? 이차순 할머니 세장님 이 책 나와서 다 읽고 돌아가셨어. 이 책 나오길 기다렸다가 92세인가 94세에 돌아가셨어. 그럼 이거 다 읽고 다 읽고 돌아가셨어. 나머지 숙장은 못 읽어. 자, 크게 세게. 그러면 2012년에 들어왔어요. TV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책을 여러 권 내고 원래는 시민문화연구소도 차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TV고 방송이고 어디서도 원래 할아버지 얘기를 듣지 못하지요? 책을 내도 뭘 냈는지 나한테 보내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팔고 다들 많이 안 돼요. 도리어 물음표 있잖아. 안 돼요? 도리어 저자들에게 물어보시니 말이 막힌다. 조선일보는 그때 어려웠는데 지금은 재벌 언론이라고 하면서 왜 신문에도 할아버지 이름을 잘 안 내지요? 몰라서 그렇지 자주 나오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이름 나오는 소리가 듣고 싶으세요? 공연하는 걸 물었더니 그냥 눈물을 쏟아내리신다. 괜한 걸 물었나? 왜 우실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이 펑 뚫리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볼 때는 자주 이름 나오는 분들이 모두 어른으로 모셨는데 그분들 이름자로 듣고 얼굴 보는데 어째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직접 품에 자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게 이런 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르게 우리 할아버지도 이름이 나오면 죽기 전에 더 이상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생각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안으면 수염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그러면 내가 닿고 싶어서 문질렀습니다. 아, 예. 그러셨겠네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냄새는 엄청 좋았습니다. 냄새라니요. 왜 그 안기면 할아버지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엎혀도 나고 그러면 그 냄새가 좋아서 내가 푹푹 안겨서 그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담배 냄새 아니에요? 노쇠로 만든 잿더리는 방에 있는데 손님이 쓰고 할아버지는 담배 안 피우셨어요. 다음. 저 희연이 크게 높이 잡아. 시작. 허기와 근양 근주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나를 재롱 덩어리라 하면서 재롱이 어디 갔니? 이리 오너라 하시면서 손님이 와도 나를 안고 만나셨어요. 또 제목 한 번은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말하자면 내 조카인데 자꾸 삐쳤어요. 재롱이
차순이만 알아주고 업어준다고 그렇게 다 생각나세요? 그럼요. 지금도 옆에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학교 장증송자 씨도 귀염 많이 받았어요. 학교는 마지석 선직이 오빠 아들인데 장손이지요. 학교내는 한산서 살았으니까 돌아가실 때 3살이었고 같이 살지는 않아서 그건 아니고 하여간 나만 그렇게 예뻐하신 것 같아요. 재롱이는 눈이 내 눈하고 똑같지? 월남은 차순이를 안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때는 어렸을 때 차순이는 월남이 안고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목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건드리며 깔깔거리고 웃기만 했다. 내가 제일 어리니까요. 월남을 차순이가 지난 날 순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차순이만 찾았다. 그러면 정혜는 저도 무릎에 앉는다고 대들었지만 정혜는 무릎에 앉으면 무릎이 아프다고 일어나고 하고 차순이만 안고 놓지 않았다. 차순아 학교 마당에 갈래? 정석 여학교까지 차순이 목소리 완전 많이 크게. 덕성 소리 질러도 되니까. 여학교까지 차순이 이를 등에 업고 가면서 월남은 보이는 대로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자세하게 알려주면 차순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말을 자꾸 감사합니다. 예. 저 이거 되받쳤다. 정복공 소리가 안 되고 청덕공이라는 말도 아직은 혀가 돌아가지 않고 운영군 소리는 더욱 혀가 꼬여 운영군이라고 했다. 초록색으로 보인다. 운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현이라는 발음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집에는 손님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엄청 자주 들어오지요. 누가요? 누군지 나야 어리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윤치호 씨는 제일 자주 오고 수염이 기시니까 잘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이 박사 이승만도 보셨어요? 이 대통령은 그때는 소천 때 안 오신 것 같아요. 이장할 때는 오셨지요. 소청 당시 미국 거죽 중.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 승준가 엄청 고를 부렸습니다. 왜요? 그때만 해도 대소변을 받아내기 전이 없다는 모양이다. 누워 계신 것만 한 반년 되고 그전에도 자주 불편하셨단다. 그런데 누군가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병문 안을 왔다. 다음 크게. 자, 이제 현주 세게. 할아버지 잠시만요. 이거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렇지. 아이 생활이 시원하다. 어려워 승준이가 막노동을 나가서 그걸로 산다고 봐야 할 모양이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치호 씨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군지 꼭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사정을 다 듣고 형편에 보태쓰라고 쓰레기 봉투 하나를 이불자락 속에 넣어주고 간 것이다. 그러자 역시 또 누군지 생각이 안 났는데 젊은 청년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청년이 방문안을 하고 나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 라고 하였더란다. 월남은 그 청년이 나라에 필요한 청년이라고 일찍부터 눈여겨보았던지라 그래? 여기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가시게 하고 이불자락 밑에서 봉투채 꺼내줬다. 여러분이 거금 300원이 들어있었다. 아니 선생님이 어쩐 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십니까? 얼마나 되는데 그건 가져야지 되지 않겠니? 그거는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건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자그마치 300원입니다. 너무 많아요. 100원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300원?
그냥 뭐 가져가면 쓸데가 좀 많겠는가. 그냥 가져가게. 그냥 가져가게 그냥. 차 많이 넣고 왔구먼. 월남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 청년한테 그냥 다 가져가라 고 하셨다. 그래야 가서 학비도 내고 살 짓도 없고 가용 돈이라도 될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럼 절반만 가져가겠습니다. 하는데도 됐다고 하면서 그냥 주워 보낸 것이다. 이때 승준이가 곁에서 이 광경을 보았다. 청년이 가고 나자 승준이가 고를 부렸다. 아버지, 지금 양식이고 장작이고 다 떨어졌는데 그 돈을 다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제가 막노동 1년을 해도 그 돈이 안 돼요. 승준이가 화나고 속상하기도 했다. 그래? 그래도 그 청년이 공부를 잘해봐야 나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참 너무하십니다.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 없어서 놀았지, 비 와서 놀았지. 돈도 떨어졌어요. 걱정 마라. 일을 사정을 알면 누가 또 주겠지 뭐. 이런 대화가 한참 오고 갈 때 역시 누군가 모를 사람이 또 병문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듣고 나더니만 여기 있습니다. 자네 걱정 말게나 하고 지갑을 다 털어 150원을 내어놓는다. 약간의 보태시라고 마음먹고 100원을 드린다고 왔는데 맞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몽땅 털어주고 왔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거든요. 찾을 수 없으면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철순 권사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인다. 한참을 손수건으로 닦고 나서 지금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끔씩 가다가 월남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렇게 땡겨놓고 하세요. 저 일기생 정도 되면.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월남 선생이 같이 살지는 못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할 때 단 한 번도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애국지사들을 위해, 할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감사 안 했다. 감사의 기도. 아, 나 코로나 톡 썼어. 감사의 기도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아시지요? 그럼 잘 알지요. 100년만 아니 해방되고 나서가 아니라 50년만 늦게 태어나셨더라고. 할아버지가 해방되는 것도 모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은 게 가슴이 아픕니다. 90이 넘은 노 권사님의 조부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이 되어 맺혔나 보다. 그저 다 좋은데 우리 할아버지는 참 나라밖에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보다 못한 이들도 기억해 주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잊어버리는 것이 느거하면서 점점 가슴 아프고 이런 불효가 오고 싶겠습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생산이라거나 재산만이라도 챙겨드리고 네, 생산이 생신이야. 죄송합니다. 생신이라 했어요. 생선이라 했어요. 생신이라거나 재산날 생선이라고 했다고? 생선. 생신이라거나 재산날 할아버지 뒤에 할아버지 뒤에 봐봐요. 꼬마에 생신이라거나 재산날만이라도 챙겨드리고 TV에 다른 사람 2번 이름만 나오면 한 번만 나와도 나는 좋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기념사업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남대로 태어나 못하게 후회스럽기도 해요. 아직 선생님. 그래서 이제 책을 쓰는 거니까 이때 미랄이 되어 잘 써갔으면 써으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저자가 10번도 더 만나 이차숙 권사님과 나온 제자들은 어찌 다 쓰냐? 일만 나라님만 가다 하시님. 잠시만요. 그냥 시작할게요. 연목골 교회가 여러 번 식당을 와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지 원로 선생은 이제 고인이 되어 돌아가셨다. 교회는 지금 정성으로 교회장으로 모시려 했으나 네! YMCA를 비롯한 조선일보 새로 결정된 신간에까지 고인을 존경하고 모시던 단체들이 일개 교회장으로 모실 분이 아니니 국장으로 모셔야 마땅한 분이건을 일제치를 할
일제치라 그럴 수는 없으므로 사회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 승준은 동의했다. Y는 아버지의 영적 자식이라 한 말이 기원할 뿐더러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 아버지라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말대로 사회장이 되면 조선 500년 역사는 물론 새로 건축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장례식이다. 일제는 전에도 엉뚱하게도 김유식을 사회장으로 모신다고 깝죽대던 이력한 자로서 깝죽된 일이 있었는데 김유식은 월남시대의 조정신료였으나 그는 일제에 협력한 자로서 깜도 안 되는 일이라 조선 일보가 앞장서 반대하여 무산시킨 일이 있는 원래는 한번 사회장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상 초유로 거행되는 사회장이다. 다음 패스. 장례위원장에는 윤초가 서민되고 장소는 YMCA를 정하여 이제 월남의 시신은 YMCA에 안치되었다. 월남이 고종으로부터 청국 정권 대사관으로 쓰겠다고 밀약한 조선 황실의 청국 공사관과 같은 고인이 순결과 의계와 기계와 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고인이 된 월남이 왔다. 생각해볼 것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죽는 날까지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인데 그것도 최후의 순간 눈을 감을 때까지 나란 일만 하다가 고생은 세상 고생을 혼자 다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눈물겨운 죽음이시다. 그러나 아무런 실속 없어 월남은 늘 허기진 배를 조리며 살았고 가정은 거의 독여되었다 할 정도로 자식들이 졸다랑 앞서갔는데 하루 한시 제대로 울 시간도 없어 나란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 나라를 되찾아내지도 못하고 가난에 묻혀 광해연도 재정원이고 어디 병원에 한 번 2번도 못 해보고 죽은 것이다. 지추이가 있어 살폈더라면 어땠을지 모를 일이나 참 오고도 않다는 일이다. 12식구 입에 풀칠도 어려운 패망한 나라의 예골수 국권 회복을 위해 불철주와 동분서주하다 보니 돈도 없지만 이때도 나란 일에 쓰기도 모자란 판이니 이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고 슬프기 한량없는 수천이다. 오직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도 찾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미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본들 무엇 할 것인가. 그런데도 월남은 병상에서 늘 문병 밖에보다 찾아온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 말고 일제에 넘어가 반역자가 되지 말고 민족과 나라를 복원하는 애국자가 되려고 고민하였다. 일본 전원들 강한 것 같아도 금방 결단나. 총독부 센 것 같지만 우리 민족 정신이 더 강해.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독립할 것이다. 내가 못 보고 먼저 죽더라도 나는 죽어서도 해방의 날이 올 것을 믿는다. 김구를 돕고 안창호를 돕고 이승만을 따르라. 나는 우리 청년들을 믿고 그들의 애국심을 믿는다. 세계가 결국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면 안 된다. 내 눈에는 환히 보여. 그러면 문병 온 동지들이 물었다. 무엇이 환히 보이십니까? 다 보이지.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이고 일본이 망하는 그날도 보인다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시지요? 물음표인데 잘하네. 이 사람아, 평생 나란 일을 했다는 내가 무슨 곁다리를 하고 허수아비로
했겠는가? 그렇지. 내가 미국을 모르나 일본을 모르나 이대로 오래가지 않아. 정치인을 내일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이면 그게 무슨 정치인이라 하겠는가? 일본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미국도 용서하지 않을 것에 특히 우리 민족이 용서하지 않지 않을까? 여자의 한이 서리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몰라? 하물며 한민족 2천만이 한을 품는데 다음 해야지. 하나님이 없다면 내 목을 내가 베겠네. 다음. 악인을 결국 의인을 하느님이 도우신다는 성경도 모르겠는가? 월남의 의기심심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의 심성이 그대로다. 의기심심이란 올바른 길을 죽도록 찾아야 한다는 비리배짜억이다. 일본은 망할 것이니 당장 흥한다고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먹고 짰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갈수록 죄가 커지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죄가를 받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라가 되찾아지거든 몇 가지를 조심하라 하였다. 세월이 뒤집혀지며 인간의 심사도 뒤집어지지. 지금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분열하고 충돌할 기미까지 보이는데 잘못하다간 우리끼리 싸움 날까 무서워. 그러니 늘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야 하네. 선의 기준은 간단해. 국민 다수 가운데 약한 자가 좋으면 그게 선이야. 반대면 악이다 그거지. 나라가 급성장할 이유가 많아. 우리 민족인 뛰어나다 못해 나라다 일 정도로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 모르나.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에 들어갈 날도 반드시 꼭 올 것에. 그러니 조심할 게 한두 가지라 하겠는가. 잘못된다고 할 때가 위기야. 잘 된다고 할 때가 위기야.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떨어질 일도 없지만 높이 올라간 사람은 늘 떨어질 걸 조심해야 하는데 나라도 이와 같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밟힐 대로 밟힌 우리 성차투성이지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즉사하고 말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살 수도 있지만 비행기가 저도 살아남겠는가? 나라가 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 그때 조심해야 하네. 옳지 않는 일에 나랏돈을 펑펑 쓰고 축잡하고 술독에 빠지고 외제차에 고급 향수에 빠져들어 돈을 쓰듯 헛돈을 쓰면 그때는 지금보다 위험해. 이승만과 김구가 잘 화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하게. 안창호도 마찬가지지. 모두 대통령감들이야. 그러나 서로 싸우면 결국 우리가 또 죽어. 정치인이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모두 썩어서 돈만 훔쳐먹다가 나라가 망했어. 부자 나라가 되면 이게 더 위험한 일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화합이 먼저 돈이 먼저라거나 먹을거리는 두 번일세. 나는 어차피 1년도 못 살 거야. 잃을 것 다 잃고 나라까지 뺏겼으니 할 말이 없네만 나는 그래도 우리의 내일과 미래의 희망이 되는 애국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네. 잘들 하게나 모쪼록 욕심내지 말고 민족의 먼 장래를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가 아닌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하네. 앞으로 여자들한테 잘해라. 나라 꼴이 될 걸세. 여자는 인권도 없고 성의 도구로 한 남자가 둘, 셋, 다섯씩이나 자식을 내질러 놓고
쫓아내버리고 우리 조선 남자들 여자들에게 죄 많이 지었어. 죄값을 무서워할 줄 몰라. 그런 것 아닌가? 여자가 나리를 뒤집을 날이 올지도 몰라. 여자가 남편을 두고 기둥 서방을 둘 셋씩 두면 집안 꼴이 되겠는가? 나는 장씨 부인을 내 스승으로 알고 살았다네. 여자가 집 나가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가면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를 챙기러 올 것인가? 행동거지를 잘해야지, 안 그래? 언제나 의인답게 지조와 신의와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일지. 다음. 월남은 고인이 되기 전까지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썰 말만 해주었다. 한 번은 고등계 형사 미화란 자가 왔다가 강의를 듣고 크게 깨달아 새 사람이 되기도 하였고, 자주 찾아오는 조선일보 신서구 사장에게도 늘 애롭게 살고 악을 피하라고 하였다. 소재무 신간의 해정을 끝으로 잠들다. 나라가 얼마나 어렵다고 할지 모르는 시절에 월남은 일어나지 못할 중환자가 되었다. 수전하기 불과 석 달 전 신서구가 찾아와 신간의 회장이 되어주어야 우리가 뭉치겠다고 말했다. 신서구가 처음으로 한 말. 한 나라의 여러 동지들이 찾아와 누차 이렇게 양건데요. 신서구 누구예요? 신성우 그분인데? 신성우 그 누구예요? 우리나라 이름을. 그 지금 지은 사람. 국립묘지 갔다 왔잖아. 그 신서구. 묻어. 신서구가 처음 한 말. 나라의 여러 동지들이 찾아와 누차 이렇게 양분되어 민족 진영, 공산 진영으로 이름화되면 안 될 뿐더러 전 세계에 다 널려있는 임시정부나 외국 동지들의 수백 개의 단체들을 반목과 대립이 심각하니 어떻게 하든지 민족 대통합을 위하여 새로운 단체로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었다. 말은 좋은 말일세. 그런 건 당연 지사라고 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단일 민족 단체 회장을 맡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는 동지들마다 한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이다. 아니 병상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내가 회장을 하면 그 단체 꼬라지가 되겠는가? 이 사람 참 웃기지 말게나. 월남은 일어나지 말지. 말하는 것 같이 해봐. 연기하듯이 연기자가. 자, 다시 한번 그 사람 말, 그 사람. 아니 이 병상에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내가 회장을 하면 그 단체 꼬라지가 되겠는가? 되겠는가? 이 사람 참 웃기지 말게나. 이 사람 참 웃기지 말게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월남은 일어날지 말지 자신이 잘 안 간다. 진영을 넘기지 못할 것은 같은 예감을 빗나갔지만 올해는 정말 불가능이다. 아니 죽을 사람은 회장을 해? 그 말씀 다 하십니다.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는 나만큼 나를 알겠는가? 나 말고도 인자가 넘쳐서 문제니 아주 하게. 그러는 차에 또 신서구가 찾아와 같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그건가? 난 아닐세. 얼른 내 이름으로 된 우리 신문사 사장이나 자기 이름으로 바꿔. 그러자 우창이 흔들리 심정을 건드렸다. 우리들이 살아있는데 혹 일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사부님이 화상을 안 하시면 청년들이 따라와. 화장이 뭐예요?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안 하시면 청년들이 따라와주지 않고 뭉쳐주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사부님이 언제부터 일제를 그렇게 무서워하셨습니까? 그러자 월남이 말했다. 뭐 무서워? 지금 사람 약오르 했나 지금? 내가 하나님 말고 어느 놈이 무섭겠나? 그래 좋다 하지. 해. 그 성질나서 하게 된 거. 내가 회장 수락한다. 내 회장 수락한다. 에이, 회장 수락한다. 그렇지. 이래 정말 하지 않으려 했던 회장을 수락한 것이니 자신의 생각에도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안 죽고 살까? 산다면서야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덜러 수락을 했으나 마음이 무거운데 마침내 발기 대회를 열고 1927년 2월 15일
오후 7시 민족통합 해양일 운동단체의 신간의 창립대회. 경상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 귀가 작아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인산이네. 그게 뭘까요? 사람의 산, 사람의 바다. 근데요? 이루어 강당은 입추의 여지만이 많이었고 대회는 예정보다 15분 늦게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대회 준비위원장인 조선일보 부사장 신서구의 사회로 홍명회가 개회 선언을 했고 신서구가 다시 임시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서구라고 잘해야지. 신서구가 뭐야? 신서구가. 이에 열린 임원 선거의 회장에 조선일보 사장 이상재, 부회장이 홍명희가 선출됐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온건사회주의자의 좌우합작 항일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은 신간의 탄생의 산파는 신서구와 홍명희였다. 1926년 말 평안도 정주 오선학교 교사로 있던 홍명희는 방학을 이용해 경성으로 올라와 최남선, 안재홍 등을 방문하고 신서구를 만나 민족유일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의 지지를 끌어내는 한편 사회주의자와 북극의 신제호를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3대 강력을 발휘하고 채택하였다. 첫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추진함. 크게 해줘. 촉진함. 그런 거. 지나간 게 있어. 첫째, 둘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셋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3대 강령과 규약을 채택한 신간에는 창립 직후부터 조선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방방곡곡의 신간의 지위가 만들어졌고 좌우 대립을 벌이고 있던 자치들도 속속 통합되어 지위로 등록했다. 그러나 월남은 몸이 불편해 그 자리에 나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월남 회장이라는 데서 용기 백백하였다. 그분은 이런 것을 보냐, 죽고 싶어도 나라를 두고 못 죽을 뿐이야. 그러나 병생이 더 약해졌다. 2월 15일과 3월 29일이라면 딱 한 달 보름. 그리고 월남 사후 1930년에는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와 4만 명이 이르는 정의위원을 확보했다. 나라를 잃은 당시 조선인들은 신간의 마음속으로 정부를 여기고 있었다. 신간의 가입 조건은 까다로웠다. 이슬 보고 혼난 신간에는 처음부터 글자 모르는 사람은 입회시키지 않기로 했다. 자필 자서가 뭐예요? 자신이 쓰고 자신이 서명하는 걸 자필자서라고. 자필 자서가 아니면 회원 자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회원 4만 명이란 당시 문자득의 계층의 10% 이상이 신간회에 가입했다는 뜻이다. 신간회가 단기간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한 데는 조선일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신간회 기사 일속이라는 고정량을 만들어 지휘 결정을 소식을 전하여 다른 지역을 자극했다. 또 조선일보 지사나 지국은 신간회의 지역 거점 역할을 했다. 청락부는 조선일보가 신간회인지, 신간회 지사, 지회가 조선일보 지사, 지국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였다. 조선일보는 신간회 기관지라는 평판이 생겨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당시 신간회 발기위원 명단을 보던 월남 일상제에 대한 지명도를 패스! 좋게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회장이 세상을 뜬 것이고 장례를 모시고 있으니 엄청난 단체가 명맥을 유지해갈지 어쩔지 알 길이 없으니 말이다. 결국 신간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방대하고 정체성이나 애국지심이나 민족정신이 혼연 일체가 하나가 되어 일제로부터 오늘 당장 나라를 되찾아도 정보를 충분히 꾸려 나가기에 족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생민족단체라고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대한 족적으로 남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게 다 월남이 세상을 떠난 탓 아닐런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후 이 엄청난 민족단체 신간회가 조국 해방을 얼마나 앞당겼는지도
있을지 역사도 증거하지 못하냐 싶다. 그래서 월남 이상제를 말하면서 꼭 신간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절대로 빼지 못하는 것이다. 신간회는 원래 신한회이다. 그러나 신한회라면 일제가 또 발광을 할 것 같아 신간회라고 바꾼 것이다. 밝은 명단을 생략하고 싶으나 역사적 의미가 하도 광대하기에 실명 더불어 당시 일경의 문서를 첨부하니 한 분 한 분 찾아보라고 쓰는다. 이상제 저스럽. 근데 죄송해요. 여기 신관에 이면 명단인데 할아버지 이거 읽었어요. 읽었어? 네, 와. 잘 읽었네. 조선일보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봄. 잠깐만요. 내가 네 장. 지금 글씨 있는 중이니까 말시키지 마.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한문이요? 넘어가. 뭔지 모르겠는 거 한문입니다. 그러고 넘어가. 하문입니다. 한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문입니다. 한문입니다. 계속 한문입니다. 명단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얘네는 다 김명동 간사 농업 이쟁 간사 저스럽 장재영 간사 조선일보 편집국원. 김몇 근데 여기 계속 한문이니? 할아버지 안경을 안 가져가지고. 이게 다 계속 한문이야? 네. 그러면 넘어가. 여기 한문입니다. 거기까지. 한문입니다. 한문 넘어가. 그러면 이거 저 패스하시고. 희원이 패스 밑에 한문 아닌데부터 크게 세게 처음에 높이 해. 단체 신간에 기타 조선일보 민족주의자 타협주의 중외일보 연희전문학교 시대일보 동아일보 천도교 기독교 끝내. 첨부자료 끝나는가 보네. 신간 회창리 준비 민족 이거 끝나. 적과 성촉진과 우경 사상 백척 조선일보역 1919년 3.1 나는 운동에 놀라 조선인들은 의 숨통을 터주면서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노렸던 일제 조선 총동문을 배회하는 대다수 조선인들의 신간회에 가입하고 각종 집회에서 다 끝나가. 연설 수위가 계속 높아가자 방침을 바꿔 신간회 탄압에 나서게 된다. 게다가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신간회의 주도권을 민족주의 진영이 크게 해줘. 조금만 크게 괜찮아. 장악하는데 반발해 훼손을 폈다. 당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코민테른이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력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도 이들을 부추겼다. 신석우와 안재홍 등 조선일보가 간부들은 신간의 해소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1931년 5월 15일에서 16일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제2회 천재대회에서 신간회는 결국 해소되었다. 소제목 장래 추모 인파 현 서울 인구 대비 20, 100점만 10만 350만 350명 1927년 4월 7일 월남의 장례일을 맞았다. 차순이가 상복을 입고 발인하는 YMCA에 흐느껴 온다. 저 어린 것이
우는 것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나네. 저것이 무엇 한다고 저렇게 슬피 운다냐. 다수의 뭉상객들이 사수의 울음에 따라서 운다. 정에도 상복을 입혀 사순이와 함께 운구 행렬에 따른다. 순사들이 줄을 지어 섰는데 상주 가운데는 차순이가 제일 어린 상주였다. 그 나이에 울음이 나오시던가요? 저자의 물음에 이차순 권사님이 말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제일 예뻐해 주셨거든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예, 그렇군요. 이제는 할아버지 냄새도 못 맡고 안기지도 못하는 걸 생각하니까 다음 다음 너. 그게 이제 끝난 거니까 심차게. 그게 9살인데도 제가 일찍 처리를 했나봐요. 라고 하면서 만장이라고도 수천 장도 넘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나온 게 맞나 싶더라고요. 종로 YMCA에서 출발한 장례 행렬은 고향 땅 한산으로 가서 월효라고 해야 돼. 어디죠? 월효가 묻힌 건지산에 월효가 묻힌 건지산에 합장하기 위해 남대문역에서 호남선 열차로 의리까지 가서 군산선 열차로 갈아탄 후 군산선은 배로 장항으로 건너와 장항에서 한산까지 다시 성여로 선산에 모시를 하는 것이다. 이때 서울 인구는 60만 명이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의 인파가 월남의 소천, 애도산 운집회 종로에서 남대문역까지 도로를 가득 메웠다. 거인, 애국지사 스승, 충신의 표상, 교육자 스승, 위에서 세계를 내려다본 해안의 삼각자, 민족 정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조선의 선비요, 구한말의 충신이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주역이며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을 위해 우치려는 한 알의 미랄이 아니라 한 가마니의 미랄을 뿌린 민족의 영웅을 보내는 한국인은 치밀어 오르는 슬픔으로 나라 안을 눈물의 도가니로 채웠다. 사상 초유의 20만 명이 모인 것도 역사상 처음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당에 모인 서울 인파는 50만이었다. 월남이 도대체 누구기에 지금 서울 인구로 비유하면 3분의 1이라고 할 때 350만 명의 애도 행렬의 거리를 메웠다는 것인가? 저자는 감히 상상력이 부족하여 느낌이 잘 안 온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오늘을 일으켰다. 구하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월남 선생 같은 가도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 아니,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 통도에서 일제와 싸우다 이름 없이 죽어간 애국지사가 있었기에 동토에서 일제와 싸우다 이름 없이 죽어간 애국지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 차마 작은 입으로 이순만 순구 수년들의 피와 땀과 충절의 인재를 어찌 나불거릴 수가 있다는 것인가? 한가심은 알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월남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5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비밀회동 공동 자금을 조달하느라고 가족들을 거의 군따시하면서도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의기를 꿋꿋하게 시켜내더니 하나님의 의 열명을 보고 소동 고모라 성이 되어 마땅한 우리 대한민국 가나안 복지의 적과 끓여오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다. 상가 머릿수가 500만 애국 영령들과 5만 애국 영령들 5만 명의 애국지사다. 애국 애족으로 표상이 되어 서시다가 돌아가신 월남 선생 영전의 무덤을 올린다. 크게 묵념을 올린다. 넷이 시작. 묵념을 올린다. 같이 시작. 묵념을 올린다. 그렇지. 어때? 다 읽어. 고생했어. 박수 한번 쳐. 우리 날리자. 박수 날려. 앉아. 크로징해, 크로징. 자, 어떻게 힘들지? 네. 근데 책 읽는 게 그 한 장, 두 장 뜯 읽다 말면 안 돼. 이렇게
책같이 읽어야 돼. 우와, 10장만 고생들 했고 지금 이것은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가을맞이 독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낙엽이 안 보여요. 낙엽이 보일 적에 맞춰 오느라고 15부와 13부 14부는 미소가 어제 혼자 읽었고요. 13부 15부 2부를 읽으러 왔어요. 12부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좀 이제 놀고. 놀고 놀이터에서 좀 놀고 그런 다음에 13부를 읽고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은행님. 근데 왜 머리띠를 왜 풀렀어? 머리띠 풀으면 안 돼. 귀신 같아 귀신. 응. 자 이제 75부작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1부에서 12부까지는 제가 집에서 읽을 것입니다. 이건 당겨서 읽은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이 이걸 읽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독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다음에 책 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5권짜리고 10권짜리고 그냥 겁을 안 냅니다. 책을 이렇게 읽히는 거. 왜? 신다니까요. 왜 그래? 벌레 때문에. 벌레가 너를 꼬랑지가 소를 움직이냐? 소가 꼬랑지.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자 그러면 자 인사하고 저 다음 우리가 또 다음 프로젝트 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자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시작.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악수. 할아버지. 잘 읽었어. 악수. 할아버지 저 지금 좋은 일 했어요. 악수. 할아버지. 희원이 악수. 전화 왔구만. 할아버지 저 미소하다가 여기 벌레 올라갖고 무서워해갖고 제가요 손을 잡아갖고 뛰어졌어요. 좋은 일 했어. 본인 그건 저 가방 할아버지 이거 내 가방에. 거야. 조그만한 가방에. 이거는 잘한다. 그래 나는 이렇게 못한다. 미치겠다 내가. 내가 니네들 때문에 미쳐 내가. 때문에 미치겠어. 뭘 벌레요? 난 이렇게 듣는. 아니 저것 좀 주세요. 좋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세상에. 이건 앉아봐 일단. 이거는 무릎에 놓고 먹어야 돼. 알을 상다리 해. 앉아 너. 앉아. 혼자 와봤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아. 여자애들은 밥이 없네요. 어? 그거 앉아. 할아버지 근데 이거 단무지 나빠져 있어요? 단무지 네가 뺏어 먹어. 빼줄 사람 없으니까. 빼줄 사람 없어. 감사. 이거는 분명히 일감도 있어. 이거는 잘라진 거예요? 잘라진 거. 잘라진 거 잘라. 분명히 무릎 펄펄 앉아. 영경아 너도 남자처럼 몇 살에다가 여기 누워 난 누웠어. 이건 아빠. 이거 딱 맞네. 이렇게. 할아버지 젓가락 필요해? 아니요.